계좌를 책임질 김도현 전문가 이야기까지 들어봐야겠죠?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수기 김도영입니다. 3일 내내요. 개인, 외국인, 기관 수급을 봤더니 매일매일 포지션이 달라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 메이저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표현을 할 때는 연속적인 측면이라든가 만들어 놓는 수급을 가지고 방향성을 모색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코스피 시장 쪽에서도 역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상승 부분을 주도했었던 기관 쪽 부분에서 연속성을 그대로 만들어준 건 연기금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바이오 쪽이 숨고르기 쪽이 좀 쉬어가는 템포들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가 좀 즐겨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참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뭔가 개운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들 수급 쪽에 선물 쪽의 추이를 잠깐 놓고 보면 저희가 지난번 바닥권에서 위쪽으로 추가적으로 1차 이후에 2차까지 열어둘 때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더 강하게 슈팅이 나갑니다라는 표현을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길리어드 돌발 이후에 위쪽에서 다시 고점 대롱대롱 할 때 그 표현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 시장 쪽에 잠깐 좀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으로 놓고 판단해 봤을 때 만약 수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량 쪽에서 오늘 만약 이 부분들이 전체가 신규로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4,000계약 정도가 신규로 잡혔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반을 잘라보겠습니다. 2,300계약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장에 신규로 들어온 건 증감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실제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계 쪽에서의 포지션 자체는 시장을 들어올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분은 상승 쪽을 더 구축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 올라오는 진폭에서 이들 역시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들을 좀 정리한다라는 부분이겠고요. 결국 이 부분을 좀 더 어렵다라면 쉽게 표현하자면 종목 쪽에서 놓고 판단을 해봤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계 쪽은 종목이 계속 고점에 좀 대롱대롱 막혔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단기적인 평균 단가를 맞추기 위한 손절과 익절에 대한 매도에 대한 반복성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저는 방향성이 참 애매하게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오늘 장중에 하나를 봤던 것 중에 하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시장이 예상치보다 순간적으로 이동을 좀 했었습니다. 지수 쪽에 잠깐 코스피 시장 쪽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초반부에 살짝 미국발에 올려놓고 제가 3반영이라는 측면을 말씀 좀 드렸죠. 그러니까 갭이 크지 못했고 그러면서 바로 쏟아졌을 때 이때 특징이 뭐였냐면 종목군들 자체가 심리가 좀 유발된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빠지나 보다라는 부분에 좀 조급성이 가미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들이 올라가다가 말았는데요. 그 다음 시장이 지그재그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종목군들이 이 부분을 연동해서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수급까지 놓고 판단을 해보면 올라오는 건 좋겠지만 좋아요. 좋은데 뭔가가 개운하지 않으니까 좀 조심을 하자라는 저는 그 뷰를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종목군 쪽에서 이제 방망이를 어디까지 잡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종목 장세 쪽으로 내일 역시도 계속 종목에 집중을 하자. 일단 지수는 완벽하게 돌파를 하거나 완벽하게 이탈을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속성을 갖고 핵심 마디를 찾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왜 비연속적이겠어요. 시장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 시장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들 접근을 해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죠. 상승을 즐길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즐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아직 좀 물음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종목을 제가 비중을 확 태우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은 채우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 확 태우고 싶은데 태워지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 내일 우리나라가 장 출발 직전에 국내 3월달 산업 생산과 그리고 소매 판매 발표를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지표값이 아니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2월 달과 3월 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갑과 그다음 공장이 가동될 것이냐, 가동된다면 생산이 확대가 되고 공산품에 대한 소비까지 증가될 것이냐.
영향력은 적지만 그 발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하겠고요. 또한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좀 직선으로 꼽아 보시면 위쪽 부분에서 지금 몇 번의 두들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물시장 쪽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이게 지금 작은 진폭상은 3번의 두들김이었고요. 큰 굵직한 기준에선 2번의 두들김 부분인데요. 만약 앞에서 말씀드렸던 3월 달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예상했던 통계치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기관 쪽의 현물 매도 압박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선물시장 쪽, 미래의 가격 쪽이 역시 고점이 다시 막히는지와 연동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추격보다는 눌림 복귀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속돼서 보일 것 같겠고요. 또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지수만 가돌이 박스가 아니고요. 환율도 보면 정부의 발언 이후에 대략적으로 1,350원에서 1,220원 정도 요 가돌이 박스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핵심적인 마디가 어디냐면요. 이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왜 딱 중간에 1,230원을 가지고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마저도 수급과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상을 하나 생각한 건 뭐였냐면 그래 오케이. 그러면 공장 가동률이 되고 코로나 종식은 나도 모르겠다.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또 힘겹게 또는 신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주린이분들, 또 저 포함해서 저희 임직원들 모두 다 코로나만 안 걸리면 되는데 일단 그 뒤에 종식은 모르지만 그 뒤의 흐름 쪽으로 아직 순환매로 돌아가지 못한 종목군들로 차라리 매수 타이밍을 좀 잡자라는 부분으로 잡겠고요. 지수 쪽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일단 정확하게 어딘가 한쪽 방향으로 쏠릴 때 예측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해외 쪽 하나 보실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리 시장입니다. 제가 미니다우 쪽을 계속 다우 선물 쪽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24,300포인트가 또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 놓고도 중앙은행 얘기들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막혔다라는 관점, 그 부분의 힌트를 또 구리 쪽을 놓고 보니까요. 고점을 뚫어준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고점이 최종 우리가 일봉 쪽에 이건 연결인데요. 연결선 쪽에 보면 유지를 했다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내려와서 눈치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 자체가 일명 여러분들이 많이들 파악해 보셨던 이렇게 깃발형 형태로 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락 부분을 발생된다라면 미국 시장도 눌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종목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적으로 종목군 쪽으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내일장 같은 경우는 저는 시장 쪽에서 지금 FNF 같은 경우가 눌림목이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갭 부분을 판단을 한다라면 대략적으로 108,000원 이하 쪽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한 종목 정도 표현하면 롯데정보통신, 어제 롯데온 쪽으로 이마트 관련 쪽으로 쇼핑 확대 부분 했죠. 그러면 직접 수혜 부분 롯데정보통신이 네트워킹, 삼성 SDS의 관점으로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NF, 롯데정보통신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MTNW 김도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휴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이해지기 쉬운데요. 더 집중을 하셔서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상승의 맛 보시려면 내일 빨간맛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